여러분, 가끔 속에서 끓어오르는 말들 그냥 참아 넘기고 계신가요? 분명히 말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속만 끓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참기만 하면 결국 나만 힘들어지고 상대와의 관계도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 답답했던 상황을 단 한마디로 시원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에게 할 말은 확실히 하면서도 관계는 지킬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6가지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을 준비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실천해도 분명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첫 번째, 불편하게 하네. 지금 바로 소리내서 따라해 보세요. 불편하게 하네.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죠. 여기 50대 중반 직장인인 성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자리라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임 중 한 친구가 성호 씨를 보고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성호야, 너 머리숱이 좀 줄었네?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성호 씨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사실 머리숱이 줄어드는 건 오래전부터 고민이었고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동안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웃어넘기곤 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넘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성호 씨는 가볍게 웃으며 그러나 진지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불편하게 하네.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순간 놀라서 조용해졌고 말을 건 친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도 별 생각 없이 던진 농담이었지만 성호 씨의 반응에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듯 했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지만 곧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내가 너무 가볍게 말했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공경해야 비로소 도리에 맞는다. 이 명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편한 언행을 바로잡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관계를 도리에 맞게 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불편하게 하네 라는 말은 짧고 직설적이면서도 상대방에게 경고의 의미를 주는 동시에 그 상황을 즉각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큰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스스로 실수를 깨닫게 만들기 때문이죠. 성호 씨는 평소에 남을 배려하느라 싫은 소리를 잘 못하던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불편하게 하네 라는 짧은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적절히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 싫은 소리를 못해서 참아왔던 분들이라도 이 한마디는 꼭 연습해서 사용해 보세요. 내 기분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큰 다툼 없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한마디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불편하게 하네.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도 불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지금 바로 소리내서 따라 해보세요.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어느 순간 자꾸만 부탁을 받게 되면 이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민수 씨는 5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사람들에게 배려를 많이 했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응해주곤 했죠. 그러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몇몇 동료들은 점점 민수 씨에게 사소한 일까지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부담 없이 도와줬지만 어느새 민수 씨의 일이 되다시피 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수 형, 이번에도 제가 맡은 보고서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처럼요. 민수 씨는 그 부탁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이미 몇 번이나 도와줬고, 그로 인해 본인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때까지는 마음이 불편해도 그래, 뭐, 이 정도는. 하면서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는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순간 동료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도움을 요청하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민수 씨의 단호한 말에 깜짝 놀랐죠. 대체로 사람들은 부탁이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민수 형도 바쁘시죠? 동료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와 달리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더 이상 자기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려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남을 돕는 것이 좋더라도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지나친 배려는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지치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려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가 강력한 이유는 단순하고 정중하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해왔을 때 이 말로 경계를 설정하고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평소에 도움을 거절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한마디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라는 말을 통해 내 시간을 지키고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더는 도와주기 어렵네요.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도 반복되는 부탁에 딱 한 번의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소리내서 따라 해보세요.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종종 남의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수미 씨는 60대 초반의 주부로 은퇴 후에도 자녀와 손주를 돌보느라 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종종 수미 씨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고 손주를 봐달라거나 갑작스러운 부탁을 하는 일이 많았죠. 오늘도 자녀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수미 씨는 그동안 자녀들이 부탁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봐주곤 했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요청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일정이 계속 흐트러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고 정작 본인의 계획은 항상 뒤로 미뤄졌죠. 수미 씨는 갑작스러운 요청이 점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이렇게 무심하게 요청을 받아들이기만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 역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 순간 자녀는 잠시 당황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부탁하던 일이었지만 오늘 수미 씨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어머니의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네요. 죄송해요. 다음번엔 미리 연락드릴게요. 수미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녀도 이제 자신이 가진 시간을 존중해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갑작스러운 부탁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짧은 말 속에는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그만큼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의미죠. 수미 씨도 그랬습니다. 자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시간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미뤘던 계획은 오늘도 미뤄지고 어느새 나를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란 한번 흘러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내가 지켜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나만의 시간이니까요. 미리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이 한마디가 강력한 이유는 나의 시간을 존중받도록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나의 시간을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면서도 내가 가진 시간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남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스스로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리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도 소중한 시간을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바로 소리내서 따라 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봐. 누군가 내 의견을 자꾸 무시할 때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영숙 씨는 60대 후반으로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 나갔습니다. 명절이었고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영숙 씨는 익숙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는 서로 빠르게 대화를 주고받았고 영숙 씨가 의견을 내려고 할 때마다 그 대화는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자녀들이 다음 명절에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 여행 갈까? 어디가 좋을까? 제주도? 아니면 강릉? 영숙 씨는 자신도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자녀들이 너무 빠르게 이야기를 주고받아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끼어들려고 할 때마다 이미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죠. 순간 내 말은 듣지도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순간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는 멈추고 영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영숙 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빠르게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라고 하려고 했어? 엄마 의견도 듣자.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다. 이 말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얕아지고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이 한마디가 강력한 이유는 내 말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는 말은 상대방이 대화 속에서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화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한마디죠. 혹시 내 의견이 자꾸 묻히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한마디를 꼭 연습해 보세요. 내 목소리도 분명히 가치가 있고 그만큼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봐.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의견도 소중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소리내서 따라 해보세요.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때때로 부당한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수 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팀 내에서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나 상사도 중요한 일일수록 지수 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점점 과해지면서 지수 씨는 자신의 일이 아닌 부분까지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도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팀 내의 여러 업무가 분담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팀장이 말했습니다. 지수 씨, 이번에 이 부분까지 같이 맡아주면 좋겠어요. 다른 팀원들이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지수 씨는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본인에게 이미 배정된 업무도 많은데 팀의 다른 업무까지 도맡으라는 말에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던 성격이라 이번에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자신의 업무량을 넘어서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순간 팀장은 멈칫하며 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부탁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의 분배는 공평해야 한다. 일이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으면 결국 그 무게는 특정 사람에게만 집중됩니다. 지수 씨도 그러한 상황을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이들의 책임까지 떠안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 한마디가 강력한 이유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한계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라는 말은 부당하게 많은 책임을 요구받을 때 이를 바로잡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죠. 혹시 직장에서 자꾸 과도한 일을 떠맡게 되는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이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내 책임과 남의 책임은 명확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건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면 부당한 책임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지금 바로 소리내서 따라해 보세요.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성호 씨는 60대 중반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이웃 중 한 사람이 자주 성호 씨 집 앞에 자전거를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전거 한 대쯤이야 하고 넘겼지만 점점 더 자주 집 앞이 차지되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호 씨의 집 출입에 방해가 될 정도였죠. 이번에도 그 이웃이 성호 씨 집 앞에 자전거를 세워둔 것을 보고 성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활에 불편을 줄 만큼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호 씨는 이웃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이웃은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자전거를 두는 것이 성호 씨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웃은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 큰 문제가 된다. 일상 속 작은 불편이 쌓이다 보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호 씨도 처음에는 이웃의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결국 큰 불편으로 다가왔죠. 내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그걸 분명하게 알리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강력한 이유는 내 불편함을 상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큰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라는 말은 상대에게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확실히 전달하고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참아온 적이 있나요? 이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나를 위해 내 불편함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건 저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만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당신도 상대방의 불편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한마디로 여러분도 속 시원하게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